기업에서 탄소 복합 소재 유문 항공 기체 개발 및 3D 프린팅 기술 및 동향 발표했는데 어떤 그 소제목은 그 비차 S 신비차라고 일단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차는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아주 좀 설명하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 유물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현대로 왔을 때 신비차하면 이걸 영어로 좀 번역하니까 새로운 비행 자동차, 그래서 에어택시라고 일단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비차는 혹시 뭐 좀 들어보시 우리 진주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차 또는 진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비그라고 부릅니다. 저 차자를 그래서 비그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장진환 사장님이 사실 주도를 해서 진주시하고 저 엔젤럭스가 비차 디자인을 갖다가 저희가 한 3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엔젤럭스가 2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좀 했는데요. 이 비차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592년 지금 그 왜군 입장에서 한 2만 명이 쳐들어왔고, 그거 또 우리 전 통계적으로 한 3만 명이 왔고, 진주성에는 약 한 3,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갖다 종식시키는 데서 가장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산 대첩하고 두 번째는 진주 대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대첩이었는데 일본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저기 서울까지 가는 데는 약 2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주까지 오는 데는 약 1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약 한 6대1, 또 많게는 한 10대1 정도에서 대참사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물론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입니다. 시호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수적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군을 기피한 것은 민관군의 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이 에어택시도 민관군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뭐 어떤 인문학적인 리더십, 또 의병, 백성의 어떤 협업도 있었고, 당시에 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1592년에 사천 앞바다에서 거북선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전쟁 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 비차라는 것도 이미 조선의 과학 기술이 집약돼 가지고 이미 임진왜란 전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 무기가 현자 총통, 뭐 비격 진천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비차라는 게 그 오주 연문 장전상고라고 지금은 치면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이라든지 여러 문헌에 이 비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시 보면 정평구라는 또 전북이에요. 전북 사람이 진주에 와서 비차를 만들어서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30리를 날았다. 대단한 겁니다. 12km를 다 날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차가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추진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조선이 가진 추진체는 이런 그 화약, 로켓 이런 추진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추진체를 통해 가지고 비차가 임진왜란에 특히 진주 대첩에 있어서 큰 승리의 요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업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행지보다도 이렇게 만약에 비차가 실질적으로 날았다면 어떤 동력 비행기로서는 라이트 행지보다도 311년 앞선 비행기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본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민간군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차, 신비차를 갖다가 좀 만들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계 종합과 기체의 설계 제작을 엔젤스가 맡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융화 협동조합이라고 약 22개의 기업들이 모인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구조 해석부터 다양한 어떤 그 IT, ICT 또 이런 어떤 기술들을 지원하고, 또 저희 이 사업에 아주 날개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든지 비행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브레인즈랩, 그리고 오늘 오신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은 약 한 20년 동안 한 비행기를 3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행기하고 좀 이 에어택시는 상당히 좀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획기적인 디자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행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가 무인 비행기를 만들면서 다양한 비행 경험들을 또 이 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이제 그 세라믹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는
탄소 기술은 있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세라믹 소재 부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서포트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기술 이전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정이라든지 가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규제가 낮지만 국방은 또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방에 대한 부분들, 즉 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자체에서도 저희가 만든 기체를 사주고 해외까지 좀 수출을 갖다 해주겠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KTL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기 쪽에서는 상당히 신뢰성 평가들을 갖다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향후 어떤 그 신뢰성 평가, UAM에 대한 신뢰성 평가도 저희가 그 KTL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TL의 K스타 기업에 좀 선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5월 27일 날 이제 저희가 UAM,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좀 색깔이 좀 있습니다. 물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수륙 양용 UAM에 대한 기체 발표를 6종을 했습니다. 여기 하면 지금 4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엔젤럭스에서도 디자인을 했지만 국내에서 이 특별히 비행기를 디자인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랫동안 마이크로하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비행기를 갖다가 디자인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6개의 어떤 그런 디자인 발표를 진주시청에서 했습니다. 한국우주센터 경상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KTL하고 모시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1인용 그냥 쪼록 가서 탈 수 있는 1인용 기체가 있고요. 또 이런 것은 가변형입니다. 그리고 X윙 해가지고 이런 기체가 있고, 또 1인용, 그래서 쭉 해가지고 다양한 기체를 하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장점들을 갖다가 따가지고 제일 첫 번째 모델을 어떻게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뭐 삼양사하고 나갈 기체는 어떤 기체가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이제 추진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한 1톤 정도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추진체라든지 부분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이런 그 신비차, 에어택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은 부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에서도 사실은 승리의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는 부강한 대한민국. 또 이 UM이라는 게 행복한 국민이라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기 진주의 모토입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인데, 이걸 좀 저희가 좀 모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992년 어떤 그 비차가 뜨고 난 다음에 430년 후인 내년에 10월달에 에어택시를 좀 1인용 타는 걸 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삼양사하고 관계없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엔젤럭스의 주 사업은 크게 지금 3D 프린팅 서비스하고 복합 소재 실용화, 이 두 가지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저 윙스타워의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저희 그 모토는 오직 즐거움을,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사실 이것도 저희 앞에 나온 것도 3D 프린터인데요. 굉장히 설계에 대한 자유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자체만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3D 프린터로 몰드도 개발하고, 또 3D 프린터를 갖다가 코어제로도 사용하고, 또 이런 그 메탈을 가지고는 어떤 부품으로 바로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약 비용을 갖다가 저희 한 최대 80%까지 기존의 어떤 그런 공정을 갖다 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특히 항공권 엔진을 만드는 GE라든지 지금은 이 3D 프린터를 갖다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어떤 그 시뮬레이션 기반의 위상 최적화라 부르는데요. 시뮬레이션 기반의 적층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 복합 소재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 요 몰드 자체가 저희가 제일 처음에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게 1.5m짜리 출력 사이즈가 1.5m짜리 3D 프린터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대형 어떤 그 복합 소재 레드 장비를 갖다가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인용 카누인데요. 이것도 3D 프린터를 마스터 몰드로 해서 이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섬유로는 카본, 뭐 바잘트, 이게 슈퍼 섬유라는 것은 뭐 이네그라라든지
또 케블라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 항마 아마처럼 이런 그 마종류 또는 저희가 또 진주가 실크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실크로도 이런 배를 갖다가 만들었고 뭐 알다시피 저희가 잭 월드에 좀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2대 정도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2012년부터 좀 해왔고요. 또 저희가 주로 사업은 이런 그 3D 스캐닝, 역설계, 제품 디자인. 저희가 특히 수송 시스템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디자인 역량이 뛰어납니다. 오늘 우리 디자인 팀장님 오셨지만 디자인 팀장님이 오랫동안 헬기라든지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 다루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또 이렇게 또 장진환 사장은 또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런 것도 최근에 저희 부산에 있는 큰 대형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3D 프린터로 전시용 목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본 인해 그랜데요. 저희가 이제 2인용 카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6m 패밀리용 카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8kg밖에 안 됩니다. 뭐냐면 조금 힘센 사람은 이런 그 의장을 하지 않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하고 이거는 저희가 그 인퓨전으로 이렇게 성형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틀 해가지고 마섬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복합 소재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그 섭이라고 스탠드 패들 보틀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박선미 박사님이 제공했던 바잘트 섬유로 섭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가 하동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그래서 이제 섬진강에 좀 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제첩 형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거 전기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앞으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또 빨리 가고 싶으면 또 쭉 밀고 굉장히 직관적인 조정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 부분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유리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퓨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유리 섬유라도. 그다음에 이제 진주단강인데요. 저희가 이런 그 어떤 그 배뿐만 아니고 이런 시스템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8인승 이것도 전기 추진 보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 보트쇼에 한 21개의 부스를 갖다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저희가 한 제품 28종 정도를 갖다 개발했던 28종 정도를 전시했고 그 중에서 이제 8인승 여기 이제 송조아라고 예쁜 모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좀 이제 이거는 120kW급 이제 전기 추진 이게 워터젯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한 2인용입니다. 이거 조정 방식은 거의 항공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유엠하고 좀 닮았고, 이거는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과제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같이 참여를 했다. 세라믹하고 4개의 어떤 기업하고 기관들이 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1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속에서 쭉 플래닝 했다가 다이빙도 하고 또 점프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좀 최첨단 익스트림 레이저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바로텍 시너지도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또 굉장히 앞섰는데 저는 좀 싸게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VR 기반의 레저용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50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도 어떤 그런 원래 콘텐츠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VR로. 그래서 이제 콘텐츠는 VR 콘텐츠 빅스라는 저희 조합사가 만들었고 또 저기는 저희 조합에 있는 바론저 만들었고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그리고 복합주의 부분은 저희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지면 이 수요를 갖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트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KTL에 모니터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지금 2대 또 납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좀 저희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장진환 사님 계시는데요.
그 무인 표적기라든지 다양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3D 프린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장님하고 제가 3D 프린터로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구조 해석하는 또 우리 스트럭처 팀이 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봤나 우리 정주 회장처럼 그래서 해보니까 굉장히 잘 날고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때는 3D 프린터를 코어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런 무인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몰드 기반으로 3D 프린트를 한 몰드 기반 해가지고 이 카나다 타입의 어떤 그 무인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수직 이착륙입니다. 그래서 이제 틸팅을 해가지고 나르는 거고 요즘 대부분 자 이렇게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면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좀 계속 하도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PAV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UAM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AM의 어떤 상용화의 핵심 기술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체 개발, 기체 운영, 공역 설계, 항공 교통 관리, 그 다음에 통신, 빅데이터 많은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용화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초가 뭘까? 저는 기체에 대한 어떤 컨셉 디자인과 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티포트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기체는 크게 저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날개가 있는 윙 타입이 있고 이항처럼 날개가 없는 윙리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상당히 무겁이 톤 단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항은 뭐 한 600km 정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은 빨리 접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좀 그럼 현대하고 이항하고 또 다른 기체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보면 물에도 좀 내리고 물에서도 운항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어떤 그 지상과 수상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그리고 수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이 기체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약 20% 스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도 재밌는데요. 마이크로하고 엔젤인데 이 마이크로의 기술하고 엔젤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기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엔젤에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시를 갖다가 서울에서 했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항, 미국 핵사, 그다음에 하나, 현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들어줄까요? 강원도와 진주시가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으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 주력 산업인 우주 항공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손잡고 UA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경비행기처럼 생긴 드론이 잔디밭 위로 날아오릅니다. 한참을 떠 있어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진주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도로가 아닌 하늘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미 중국이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적극 유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핵심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 개발인데 최근 진주의 한 중소기업이 동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UAM이 주로 강위를 난다는 점에 착안해 수상과 육상에서 모두 운행이 가능한 에어택시를 만든 것. 하지만 아직은 개발 단계로 향후 적어도 사람 2명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동체가 가볍고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주에도 이런 비행 제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중국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체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메탈 프린터를 가지고 UAM의 부품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복합 소재가 앞으로 이제 UAM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퍼즐을 맞춰준 건 한국세라믹기술원입니다. 세기원은 UAM의 상용화를 위해 섬유 강화 복합재료 연구 성과를
엔젤럭스에 기술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기나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 소재로 적용되고 있는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에어택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기존 금속보다 강도가 우수하고 불에 타지도 않아 안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소재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세라믹이 타 소재보다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강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세라믹 소재, 특히 이제 신소재 개발로 기여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끝나 UAM이 상용화될 경우 지역이 얻는 이점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핵심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이 다소 침체된 가운데 새로운 시장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UAM 산업.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무게가 80kg 정도 되는데요. 그런 80kg 정도의 어떤 다른 어떤 물건을 실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UAM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대형 어떤 물건을 실어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체는 OPPAV로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기체를 만들고 또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수직 이착륙, 물에서 수상에서 이착륙 가능하는 것은 상당히 실정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강이라든지 바다를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물에서 만약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물에서 이착륙하기 때문에 다른 기체보다도 세이프티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UAM뿐만 아니고 이 물에서 내리기 때문에 어떤 군사용뿐만 아니고 또 인명 구조용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활용도가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노선이 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강을 갖다 좀 뚫어가고 있고요. 현재 헬기도 사실은 이 한강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고수부지에 내리겠다는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쭉 가는 도시 외곽을 한 방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정부 로드맵은 약 한 2025년을 갖다 상용화로 하겠다는 거고 2035년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파일럿 기반의 기체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완전 자율비행 파일럿 리스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그런 드론 형태의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5년까지는 UAM 노선을 한 10개 정도 노선을 하고 그다음 2035년 이후에는 한 100개 노선을 갖다가 국내에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이런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통신 앞으로는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위성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성 기술하고도 아마 접목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보면 사천도 있고 항공 우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KT 같은 경우에도 위성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가 개발 계획은 1단계는 어떤 좀 차별화된 기체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현대라든지 하나라든지 또 외국에 보면 다양한 어떤 기체들이 있는데 좀 차별화된 기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UAM 기체 디자인 발표회를 가졌는데 일단은 1인용 윙 타입의 윙 리스트 타입의 기체를 갖다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했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앞으로는 현대처럼 이런 윙 타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반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전기로 가기 때문에 소음이 한 65에서 70데시벨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의 헬리콥터는 거의 한 120데시벨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추진 어떤 모터가 아직은 지금 국내에서 좀 아직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 약 한 100km 이상의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쓰고요. 그래서 어떤 기체 디자인도 있고 저희가 올해 지금 내년 올해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탑재 중량이 80kg, 성인 한 명입니다. 한 명을 태울 수 있는 윙 리스 타입의 기체를 갖다가 개발해서 일단은 사람을 안 태우고 더미 형태로 무인기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내년 한 10월쯤에는 한 1인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에어택시가 1인용이라는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2인용, 5인용, 8인용까지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요 오도매를 가지고 한 개씩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저희 이제 엔젤럭스의 양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어떤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항공기에서 창의력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도 계속 새로운 기체를 갖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것도 보면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또 직접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항공기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실제로 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했고요. 뭐 향후에 저희가 계속 하면서는 악천후, 이제 이 실제로 보면 비행기가 하다 보면 예상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천후의 비행 성능 시험이라든지 또 굉장히 장거리 운송 능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뭐 지금도 이제 대부분 무인기가 이런 자동 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즈랩이라는 기업도 저희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요.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상 통제 장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저희 바로 옆에 있어서 현재 같이 긴밀하게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가 저희 회사인데요. 요 전체 4층을 UAM 융복합 센터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 다양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물론 이제 뭐 규모는 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융복합 센터에서 통해 가지고 다양한 체계 종합이라든지 기술들을 갖다가 직접 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협동조합을 보시면 저희 엔젤럭스가 여기 소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해석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난연 소재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치공구 만드는 기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22개 기업이 모두가 다 기술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심지어는 뭐냐면 나머지는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요 아이파트너즈는 또 국내에서 투자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돈이 필요하면 또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제가 초대 또 이사장으로 조합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에 있는 기업에서 보면 테라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기술 중 하나가 장거리 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 장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가 큰 변화가 없으면 힘들 거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UAM에 특화된 수소 연료 전지 어떤 기업을 갖다 저희가 컨택을 했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UAM 가기 전에 과제를 하나 좀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형 대표님하고 기획하고 있고 무인기 쪽으로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같이 MOU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한국 세라믹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요거는 현재 한 300억 정도 UAM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KTL은 신뢰성 평가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UAM 쪽으로 앞으로 신뢰성 평가를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아마 수백억 정도 들어가지고 하고 저희는 요 UAM 쪽으로 특화돼서 K 스타 기업에 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다 지금 한 3km, 한 2km 안에 다 있습니다. 2km 안에 다 있는데요. 국방품질로는 실전과 해외 수요 발급 그리고 또 가까이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직 대학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뭐 아직 그렇게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기체 디자인 발표라든지 할 때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좀 UAM 전용 한 1,000평 정도 부지에 뭐 장비하고 지금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갖다가 지금 한
거의 40%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쯤 되면 준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장비라든지 기체 조립 이런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술적인 편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했는데요. 뭐 삼성사에서 저희는 일단 그 이제 저희 소재가 UAM에 이제 쓰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는데 예, 요거는 질문도 약간 좀 부르다지만은 좀 답변도 좀 제가 길게 듣고 싶어서 예, 좀 이따가 좀 예. 길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건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 같은 질문인데 아까 전에 그 노선 보면은 이제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노선을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UAM이라는 게 그 한강에는 그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교량 밑으로 지나갑니까? 교량 위로 지나갑니까? 일단은 UM은 이게 이제 뭐 또 하늘이 도로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고도입니다. 300에서 한 600 정도. 그 위로 지나. 예, 300에서 600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네. 이제 그 하늘의 도로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이제 ATM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이제 실증을 갖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딱 2차선인데 이게 UM은 3차원 도로니까 굉장히 그 옆으로도 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네, 네.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교통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